조향사가 말합니다. 향수 어디에 뿌리세요? 어디에 뿌리지 마세요. 향수를 잘못 즐기고 있는 당신 삐삐. 이런 조향 공부를 하신 분들 외에도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특히나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이,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조향사가 되고 싶은데 조향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사실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데 조향사가 되고 싶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워낙 콘텐츠가 조향사라는 직업을 예쁘게 포장해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향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그리고 조향사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부터 조향 관련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책이라든지 아니면 교재나 키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향수나 화장품 리뷰하시는 리뷰어들과 다르게 향료를 공부했던 조향사 출신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조향에 관련된, 그리고 향수에 관련된 지식을 재밌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향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려주는 향수 A to G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교재같이 생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했던 몇 가지 물음, 그리고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 향수를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외에도 난 향수를 좋아해, 약간 취미가 향수를 모으는 거다, 그리고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 마치 와인이나 커피를 좀 공부해보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께도 입문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정말 쉽고 재밌는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읽는데 2달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사실 이걸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보면 금방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시간 날 때 짬짬이 읽기도 했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도 이 책이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느라 2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제가 2달 동안 준비한 정말 정성 가득한 컨텐츠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선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책의 도입부부터 이미 재밌게 읽기 시작했던 이유가, 첫 번째 소개하는 이야기는 냄새의 역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냄새를 맡을 때 향수의 향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냄새 또는 비 오는 날의 냄새, 우리 환경에 정말 많고 많은 이 냄새들이 어떻게 우리 코로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뒤부터는 향료, 천연향료나 합성향료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모르셨던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연원료라고 하면은 감귤류 과일들은 왜 냉압법이라는 추출법을 통해서 추출을 하는지, 그리고 냉압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사실 그냥 백화점에 가서 향수 시향하면서 물어보면은 거기 백화점 직원들이 절대 이런 건 안 알려주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쉽고 재밌고 그리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장미는 추출 방법에 따라서도 향이 달라지고 4,500kg만큼의 신선한 꽃잎이 있어야지만 겨우 1kg를 얻을 수 있는 값진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 향료들에 대한 추출법도 볼 수가 있고, 뒤로 넘어가면 또 합성향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합성향료면 몸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살짝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합성향료들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향을 내는지, 이런 것들도 쭉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향료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냄새를 인지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천연향료, 합성향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내가 조향사가 되고 싶다, 또는 향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부분이었고, 사실 그냥 향수를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가면 향수의 개발 과정, 그리고 향수의 제조 과정,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향료 조향도 해봤고
제조사에서 향수를 제조해보기도 했던 연구원으로서 정말 이 과정들이 세세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잘 풀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쭉 읽어보긴 했지만 모르셨던 분들이 보면은 너무 새롭고 많은 지식을 좀 더 빠르고 쉽고 재밌게 알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공정을 통해서 향수가 탄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향료를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외에도 향수를 좋아한다, 나는 향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바로 이 11번 목차의 향수 애호가를 위한 가이드 이 편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는 과정과 나만의 향 문화를 형성시키는 그 과정들을 담아놨는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봤던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향수 보관법, 향수를 보관하는데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와인 저장고나 냉장고에 야채칸을 넣어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시프레 계열들은 패출리와 오크모스가 강해져 다른 향들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런 식으로 메이너 코드별로 서로 다른 보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향수는 어떻게 뿌려야 되나요? 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세인님 향수 어떻게 뿌려야 되나요? 어디에 뿌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만나는 분들도 다 그러면 세인님은 향 어떻게 뿌리세요? 어디에 뿌리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또 유튜브에 조향사가 말합니다. 향수 어디에 뿌리세요? 약간 어디에 뿌리지 마세요. 향수를 잘못 즐기고 있는 당신, 삐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속상했던 게, 사실 향수는 정답이 없거든요. 향이 사치품이고 또 나를 나타내는 그냥 나만의 자유로운 패션 도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나를 표현하는,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를 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 향수를 즐길 줄 모르는구만,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만, 이런 걸로 평가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수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뿌리면 되거든요. 막 이렇게 정수리, 두피에 뿌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맥박이 끼는 손목에 뿌리셔도 좋고, 귀 뒤에 뿌리셔도 좋고, 옷이나 옷의 끝자락 또는 뭐 스커트 아니면 머리카락 끝 어디에든 자유롭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아시다시피 향수를 뿌리기 좋은 부위 보면은 귀 뒤, 목 뒤, 옷, 심지어 발끝 이런 데까지도 쭉 어떤 데든 뿌리셔도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향수는 진짜 거기에 뿌린다고 향수를 이런 게 없어요. 책에 나오는 문구를 읽어보면 각 향수에는 알맞은 제스처가 요구된다. 스프레이 타입의 경우 뿌리는 양은 향의 진하기, 사용자의 취향, 그리고 기분, 향수를 뿌릴 때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남들은 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진하지 않은 향이야. 그래서 나는 내 코와 가깝게 목 뒤에 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목 뒤에 뿌려주시면 되고, 귀 뒤에 뿌려주시면 되고, 또 나한테는 굉장히 강한 향인데 남들은 향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좀 더 내 코와 멀게 느껴지도록 뭐 손목, 바짓단, 치맛단 또는 발목 이런 데 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의 무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향의 무게든 아니면 절대적인 향의 무게든 향의 무게에 따라서 상위 또는 하위에 뿌리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뿌리시면 되고, 레이어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약한 향인데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는 향은 상체, 그리고 좀 더 은은하게 받쳐주는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무거운 향은 바짓단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해서 정말 자유롭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향수를 뿌리는 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 보면서 나는 공부를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향수 한번 봐볼까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읽어보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수 A to G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궁금증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도서 추천 컨텐츠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